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본선 컷오프 결과 나왔습니다. 저도 가나다 순서로 하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네 분으로 확정됐습니다. 문 대변인님, 당원의 뜻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예측했던 컷오프 결과가 거의 정확하게 맞았었어서 예. 제가 예측했던 게 맞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기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예. 실제로 이번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예. 기존의 어떤 저희 기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좀 못한다는 이미지가 분명히 존재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전부 통과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 이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첫 번째는 저희 이제 국민의힘 2030 이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저희 당이 전통적으로 사실 젊은 층들에게 지지를 받아오던 정당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대선 때부터 젊은 층이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 지금 책임 당원의 약 20% 이상이 2030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 구성에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시대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20%나 차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이제 저희로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지지가 아무래도 이런 젊은 층의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소통해 왔던 뭐 이준석 대표와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몰린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남의 당 얘기긴 한데 제가 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 예. 컷오프 되신 분 중에 보면 현역 의원들도 좀 계시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용 의원, 예.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예. 거의 이제 친윤계, 예. 찐윤계 이렇게 예.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본인도 굉장히 그 어필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분도 이제 떨어졌다, 예. 컷오프에서 떨어졌다라는 걸 보면 예. 확실히 이 전당대회가 예. 이 룰을 바꾸기는 했죠. 당신 100%로.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늘어나시기도 하셨고 예. 당원들의 생각이 절대 뭐 대통령실이나 이 친윤들이 바라는 것처럼 예. 움직이지는 않는다.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 그리고 그게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마 대통령실이 당황하는 결과들이 계속 나올 거다. 예. 과정 중에 불안함이 계속 커지는 예. 그리고 변수가 계속 많아지는 전당대회가 될 거다. 절대 그 누구도 당원들의 마음을 통제하거나 예. 일렬로 줄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그거는 구시대적 산물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바에 많이 동의를 하는 게 예. 뭐 비단 뭐 대통령실에서 그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지금 저희들 당원이 80만, 국민의힘 당원 80만 시대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 80만 명이나 되는 집단을 그것도 어떤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 자체가 예. 사실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믿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이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해오면서 예. 자신들의 지지세를 굳히려고 했던 분들이 예.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이 시간에요. 이슈앤피플 이 시간에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분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신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두 분의 이름은 사실 없었습니다. 천하람 돌풍도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늦은 도전이었는데요. 그런 늦은 도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기성 저희 당원들과는 다른 또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가진 젊은 당원들의 지지가 집중된 것이 우선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희 당이 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성 당원분들께서도 뭔가 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예. 갈망이 조금 있으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저희가 이준석 대표께서 대표가 되셨을 때 예. 저도 이제 그 당시 전당대회를 옆에 지켜봤었을 때 예.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처음에는 본인이 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지만 이런 우리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본인도 예. 예측하지 못한 어떤 돌풍이 존재하는 예. 것처럼 이번에도 생각보다 재밌는 전당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돌풍이 국민의힘 전체를 바꿀까요? 저는 뭐 당장에 만약에 천하람 위원장이 선전을 해도 당선이 안 된다라고 예. 하더라도 예. 그 여파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지각 변동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뭐 하루 내리는 뭐 태풍, 뭐 예. 폭풍 같은 게 아니라 예. 정말 이 판 자체가 깨지고 이 예.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땅 자체가 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날씨가 안 좋고 내일은 다시 좋아질 거다 이게 아니라 예. 이제 지금 윤핵관을 직격하면서 예. 사실은 당내 노선 투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윤핵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준석계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뭐 탄핵 소추안 이상민 장관 관련해서 국회에서 표결해보고 하면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 나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말을 못할 뿐이지 예.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또 예.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동해서 힘을 실어주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결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하람 위원장이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늦게 출사표를 내긴 했지만 예. 예. 그 출사표가 절대 늦지 않았던 이유는 예. 그 국민의힘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없었죠. 안철수 의원, 뭐 김기현 의원, 뭐 나경원 의원 역시도 예. 뭐 주저앉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또는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비슷한 얘기 하다가 바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후보가 나오니까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 예. 따먹기에서 승리를 한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천하람 위원장이 지금 본인이 딛고 있는 본인이 확보한 영토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할 거라고 봐요. 그게 신규 당원의 그 엄청난 입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존 당원들의 마음을 많이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전당대회는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문 의원님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면 그 이번에 천하람 후보의 돌풍을 이른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에 대한 반발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제가 천하람 위원장이 우리 다른 후보들과의 어떤 차별점이 어떤 점인가를 예. 생각했던 것이 예. 저희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당대표 후보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대통령과의 이제 어떤 예. 공조 예.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예. 것을 강조하셨어요. 예. 물론 저희가 여당이니만큼 예. 대통령과 이제 원활한 소통을 가질 수 있는 후보라는 것도 굉장히 후보 스스로 강점이죠. 예. 근데 아쉬운 것이 이런 강점을 어필하는 후보가 있으면 또 예. 다른 강점을 어필하는 후보가 있어서 예. 이 당원들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강점이 더 중요해 아니면 이런 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과의 공조만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라는 후보가 하나 나오시니까 예. 이런 부분에 몰린 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뭐 당무 개입 논란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예. 결국 이런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혹은 뭐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가 아니라 뽑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좀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반발을 가졌던 당원들도 계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무 개입은 아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 안 하시는데. 국민의힘 분들 만나면 이제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비윤이 아니다. 예. 하지만 난 윤핵관은 싫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뭐 당무 개입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윤핵관들이 뭐 의중을 빌려서 뭐 자기 정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무 개입을 명백하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지금 당에서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공정성 예. 문제가 예민한 시점이잖아요. 근데 누가 그때 뭐 비서실장 시켜서 입장 내보내고 특정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안철수 의원 적으로 규정했잖아요. 예. 윤한연대 이런 예. 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니 어느 누가 후보자에 대해서 적이라고 규정하고 누가 친윤이다 누가 반윤이다 이런 거를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정의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대통령의 멘트를 내보낼 수 있는 건 예. 대통령의 제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그렇게 했다가 잘리죠. 근데 예. 지금 잘린 사람 없잖아요. 이건 예. 대통령이 허용한 거예요. 예. 또는 독려한 거예요. 그렇게 예. 하라고. 이 얘기 내보내도 된다. 예. 또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람들도 대통령의 입을 빌려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빌려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뭐 인터뷰라기보다 언론사 취재 왔을 때 대응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무 개입하고 있죠. 문 대변인한테는 좀 죄송한데 이 질문은 제가 박 의원님한테 먼저 네, 드리고 네.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차례 봤는데. 저는 이게 참 나경원 의원님이
좀만 더 버티지 왜 이렇게까지 굴복을 하실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김기현 의원이 뭐 여러 번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뭐 가족여행 가 있는데 가가지고 뭐 단일화하자고 예. 연대하자고 예. 얘기를 계속하고 사실 이거는 옆구리에 칼 들이밀으면서 웃으라고 강요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뭐 두 손 잡고 뭐 카메라 앞에 섰지만 예. 뭐 나경원 의원 표정 밝지 않았었고요. 예. 그리고 아니 나경원 의원을 그렇게 상처 입힌 사람들이 예. 찾아가가지고 예. 연대하자라고 하면 예. 나경원 의원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신나게 때려놓고 예. 이제 와서 아프지 하면서 연고 발라주면 그게 약 올리는 거지 뭐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폭력적인 정치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 저희 당내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저도 이제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뭐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정치인에게 그런 힘든 상황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의 별이 순간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의외로 여기에서 정말 지금까지와 나경원 의원께서 항상 정치인으로서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부족했던 점이 뭐냐면 예. 이런 탄압받는 서사 예. 그리고 내가 탄압에서 이겨내고 어떤 이런 올바름을 위해서 강자에게 저항하는 모습 예. 이런 이미지가 많이 약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께서 정말 정치 제2인생을 시작하실 수도 있겠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뭐 뜻을 꺾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께서 본인의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저항이나 이런 것을 선택하시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정치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게 이런 데서 드러나신 게 아닌가 아쉽고요. 그런데 그거 아쉬운 거하고는 별개로 상대방이 이제 어쨌든 같은 당 동료인데 이번에 좀 예. 당 대변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예, 안 예. 되지만 왜? 뭐 대통령 진짜 뭐 이런 뭐 정무수석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 좀 과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어떤 단일화를 얘기하시려면 예. 김기현 대표께서 사과가 우선돼야 되죠. 예. 내가 그렇게까지 되는 거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뭐 예.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나도 선거 내 선거다 보니까 못 예. 그랬다 미안하다. 예. 그래도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우리 당을 위해서 연대해달라 이것도 아니고 예. 그냥 그냥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모습 나오겠습니까? 안 좋은 모습 나왔다고 기사 쭈르륵 나가니까 또 찾아가시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웃으면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짝 이게 웃으시면서. 결국에는 이게 뭐 본인 김기현 대표님께도 저는 좀 악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나경원 의원을 두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사과는커녕 이제 공천권 쥐고 협박한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대통령의 뜻과 반하는 대표가 선출이 되더라도 뭐 대통령의 영향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또 그건 아닌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예. 그렇게 보면 결국에 지금 이렇게 대통령한테 맹목적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공천이거든요. 예.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은 사실 지금 현직이 아니시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심지어 가지고 있던 직책에서 해임되셨죠. 예, 대통령실을 해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정치적 재기의 순간은 예. 이번에 당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당 대표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건 포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장관으로 들어가거나 근데 이제 개각이 당분간 없을 거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총선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다시 원내로 예. 들어오는 거밖에 없는데 지금 그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장관을 가기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예. 해임된 지도 얼마 안 예. 됐는데 그렇다면 결국 나경원 의원 목숨줄 쥐고 친윤계가 협박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국회 얘기 뭐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됐잖아요. 통과되는 모습 보시면서 대변인 어떠셨어요?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관 탄핵이 최초로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뭐 이번에 여러 가지 끔찍한 참사가 있었고 예. 뭐 이상민 장관이 그 당시에 총책임자로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예. 이런 탄핵이라는 것이 과연 결국에는 이것이 법률적인 위반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조건인데 예. 이런 것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탄핵을 먼저 시키고 본다. 예. 이게 저는 좀 안 좋은 전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과는 별개로 예. 이 이후의 전례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민주당이 좀 더 신중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직후에 당장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신중론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해임 건의안부터 먼저 하자. 그러니까 예. 정치적으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대통령을 향해서 파면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예. 그리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또 한 번 압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없이 바로 탄핵으로 간다면 탄핵은 법률적인 문제도 걸려 있으니까 좀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예. 근데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과정 모두 거친 상태고요. 국정조사까지 했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다 해서 뭐 그거 좀 경찰 조사 좀 지켜보자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윗선 아무도 처벌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들 우리가 목도한 상태에서 예. 그리고 유가족들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사항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예. 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책임 있는 자들이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예. 아무도 물러난 사람 없고 아무도 제대로 사과한 사람 없고 계속 법적인 얘기만 했어요. 계속 예. 사과도 늦었고 심지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냥 화만 내고 있을 거냐. 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 활용해서 탄핵 소추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기각되더라도 역풍불기보다는 오히려 이상민 장관 봐봐라 죄 없지 않느냐라고 들고 일어설 분들이 오히려 역풍 맞을 거라고 봐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 예.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예.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게 60% 정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탄핵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면 또 이것이 결과가 반대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실제로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몇몇 이제 기소가 된 분들이 있는 것처럼 예. 이 경우에서 뭐 문건 삭제라거나 뭐 어떤 보고 체계 문제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게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것은 이상민 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경찰관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이 될 수는 있어도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기엔 또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예. 이제 무능은 징계의 이제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은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국민들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풍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뭐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